오랜 기간 동성애에 빠졌다가 신앙으로 극복한 기독교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복음을 주제로 한 여름 캠프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대표적인 여름 수련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각에선 동성애가 잘못이 아니며 선천적인 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죄로 보는 교회는 복음을 통해 얼마든지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조명하는 구티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선 지금껏 많은 학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연구해왔습니다. 원인을 알면 동성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동성애 성향의 후천적 요인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고났다기보다 가정 환경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 역시 동성애가 선천적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엄마에게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엄마와 비슷한 여자애들을 그냥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동성애로 빠지게 됐던 거였거든요. 대부분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상처, 저 여자한테 받은 저는 또 상처에서 좀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때 동성애자였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동성애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탈동성애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단 한 명의 동성애자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죠. 동성애에서 벗어났다라는 증인들이 있어야만 어쨌든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갈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탈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면서도 결코 행복하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걸 동성애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려는 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여간 계속된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세습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오는 16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최종 재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장연대는 이번 판결은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를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싸고 오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가 25일 임시노회를 열고 노회장을 다시 뽑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임원단을 인정하지 않고 중립적 인사들로 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예장연대는 서울 동남노회 신임원단이 정당하게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수습정권위원회가 임시노회를 소집해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임시노회 소집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는 본질인 복음을 주제로 열리는 캠프들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첫 캠프는 예배사역 선교단체 더 콜링이 준비한 중고등부 여름 워십 캠프입니다. 7월 25일 시작해 8월 10일 마무리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석대학교와 평택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진짜 그리스도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 등 다양한 주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어 5일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성은동산에서 복음 캠프가 열립니다. 월드미션이 주최하는 복음 캠프는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1차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천관웅, 민호기 목사의 CCM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2차 캠프는 목회자와 장년이 대상입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김경중 선교사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김 선교사는 굿TV 글로벌 선교 방송단 선교사 기자로도 활동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쓰레기로 덮였던 오페산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화시킨 김영산 씨를 만났습니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이라 밝힌 후 비난이 일자 슬그머니 대북 제재를 끌어들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참여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일본이 한국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는 미중 무역 분쟁 행태를 답습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조건 낙태를 허용한다는 응답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낙태 허용 여부 기준을 묻는 질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산모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낙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곧 윤리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26년 동안 쓰레기로 뒤덮였던 오페산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모시킨 김영산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암투병 중이던 1994년 오페산에 쌓인 쓰레기를 보고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라 쓰레기 수거에만 8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쓰레기를 치운 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이 꽃을 심은 곳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곤 본격적으로 꽃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오페산이 제 모습을 찾으면서 김 씨의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김 씨는 뒤를 이어 꽃길을 가꿀 후계자가 생긴다면 물려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강원도에 화마가 휩쓸고 간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진행형입니다. 일부 지역은 피해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도 못했고 복구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이재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합니다. 기상청 예보가 빗나갈 때가 종종 있지만 분명한 건 여름비는 길고 양도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이재민들은 화마에 이은 수마로 다시 한번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게 전력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합의할 경우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책임을 분담하고 미국 동맹 위주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도 구직자 중 40%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인이 구직자 1,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복수응답자 79.3%는 중소기업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대기업 선호 경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직무가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입사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2.9%는 입사를 포기한 것에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2일 빛골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란 슬로건 아래 치러질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 여수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내년에 열릴 2020 도쿄올림픽의 전초전인 만큼 미국의 케일럽 드레슬, 중국의 순양 등 세계 수영 스타들이 총 집결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 나라 2,600여 명이 참가해 경영과 다이빙, 수구 등 7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수원 흰돌산 수양관에서 제22차 북한 구원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성회엔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해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대해 특강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이 교회나 선교지에서 필요한 도서를 신청받습니다. 국내외 교회나 선교사 또는 지역 아동센터, 보호센터, 요양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와 시설당 200권 이내의 도서를 지원하며 지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미션은 선교지 정보를 알리고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5주년을 맞아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열리는 대회는 강연과 간증, 찬양 집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남선교회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선교지의 선교 보고를 비롯해 미국 장로교 남선교회와의 교류 30주년을 기념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경남기독문화원이 경남지역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경남기독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합니다. 목회와 문화예술, 사회봉사 부문으로 나뉘며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경남기독문화원은 경남문화선교와 기독교 문화 발전을 이끄는 대표기관으로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